익숙치 않은 게 차라리 식이 나와 있으면 그 식을 가지고 뭐 대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는 식 자체가 없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을 갖죠.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책에서 읽어주는 대로 일단 식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얘도 들어보면서 좀 더 이 식을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1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합의역인 두수 x와 y. 이거 관계식 어떻게 쓰죠? x 플러스 y는 6. 반비례인가요? 아니요. 아니겠죠. 자, 문제는 반비례를 찾으라는데 반비례가 성립하려면 식의 모양은 크게 두 종류라고 그랬죠. 어떤 두 종류? 이거 아니면? x, y는 그렇죠. 이런 꼴로 써지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써지면 반비례예요. 근데 1번은 그런 꼴이 아니니까 틀렸고 차륵 xg을 5명한테 똑같이 나눠줄 때 한 사람이 받는 차륵 무게야. 그러니까 이건 문자를 박아 놓으니까 괜히 힘들잖아요. 적당한 예를 드세요. 차륵 예를 든 겁니다. 차륵 100g을 5명한테 나눠줘. 그럼 한 사람당은 몇 g을 갖는 거죠? 20g을 갖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본 것을 그냥 문자를 그냥 적용하면 돼요. 아, 전체 차륵의 무게 x를 5로 나누면 그때 차륵 무게, 한 사람당 받는 차륵 무게가 나온다는 뜻이구나. 그럼 이 식은 y는 나누기니까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이런 꼴인데 이건 반비례인가요? 정비례잖아요. 반비례는 분모가 x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분모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x가 분자로 갔으니까 이건 정비례입니다. 틀렸어요. 3번 400g의 거리, 400m의 거리를 매분 xm의 속력으로 갈 때 걸린 시간. 이거는 이 그림이 이 모양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많이 하던 거죠? 거속시. 구하라는 게 뭔가요? 시간. 시간을 쓰랍니다. 시간. 그럼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네요. 여기다 이제 칸에다 메꿔 넣으면 돼요. 거리는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y로 표현되어 있고 속력은 뭐로 표현되어 있죠? x로 표현되어 있고 거리는 400. 반비례 맞나요? 네, 이게 반비례 맞네요. x분의 숫자. 네, 3번.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x분 동안 시계의 분침의 회전각도. 자, 이런 어려운 보기 나오잖아.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어려운 보기 나오면 쉬운 거부터 먼저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헤매지 말고 혹시 만약에 5번이 너무 뻔하게 내가 원하는 답이야. 그러면 3번, 5번이 답인 거고 5번을 풀었더니 5번이 너무 뻔하게 답이 아니야. 그럼 3번, 4번이 답이겠죠. 물론 이제 4번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나중에 학교에서 객관식 보기 문제 고를 때도 보통 저런 식으로 고르는 거죠. 보기를 다 알면 좋겠지만 운 좋게 하나는 정확히 하는데 나머지 하나가 구분이 안 되면 좀 쉬운 보기를 보고 답을 좀 추론하시면 됩니다. 5번부터 먼저 볼게요. 길이가 x인 한 변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x, 넓이가 7, 삼각형 높이를 y.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밑변 길이를 삼각형 일단 그려놓고 밑변을 x로 잡으세요. 나와 있는 대로. 높이는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높이 y. 넓이는 7.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y는 7. 이 분모 2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럼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이 2가 여기 곱해지겠죠? 그럼 x, y는 14. 정비례, 반비례 맞나요? 네. 이렇게. x, y는 숫자. 네, 반비례. 그럼 너무 뻔하게 3번과 5번이 답이네요. 자, 그럼 이제 4번 봅시다. 근데 4번이 요즘에 좀 잘 안 나와서 선생님도 굳이 이걸 설명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이게 시계 분침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은 시간을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죠. 이게 아날로그 이렇게 분침, 시침 움직여서 띡띡띡띡 이거 잘 안 보잖아. 시대가 저런 문제를 요즘은 많이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알면 좋은데 몰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교과서에 혹시 우리 학교 교과서에 막 이런 것들 막 꼼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 문제도 있고 그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교 교과서에 저런 문제 자체가 없어.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수업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정답은 3번, 5번이고 4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시계를 줬어야 되는데 일단 분침 위주로 시계가 있어요. 여기가 12죠. 여기가 3이고 위치 얘가 6이고 얘가 9지 않습니까? 이렇게 X분 동안 시계의 분침이 회전하는 각도를 Y라고 한답니다. 시계가 분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분침이 이렇게 그러니까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60분이죠. 맞나요? 그럼 분침이 한 바퀴를 다 회전할 때까지 몇 도를 움직이나요? 360도를 움직이죠. 한 바퀴 다 도는데 360도예요. 근데 분침은 요 한 바퀴 다 도는데 몇 분이 소요가 되죠? 60분이 소요되잖아. 그럼 이걸 60으로 나누게 되면 1분당 돌아가는 회전 각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죠? 6도네요. 결론은 분침은 1분당 몇 도를 회전한다고요? 6도를 회전한답니다. 1분당 6도. 그럼 2분이면 곱하기 2, 3분이면 곱하기 3, 4분이면 곱하기 4, X분이면 곱하기 X니까 6X도만큼 돌겠죠. 근데 이 돌아가는 회전 각도를 책에서는 Y라 불렀으니까 회전 각도 Y는 6X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이건 무슨 비례요? 정비례죠. 그래서 답이 아닌 겁니다. 쉬운 풀이부터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풀이 반비례네. 반비례는 X 좌표와 Y 좌표를 곱하면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아까 우리가 잠깐 썼었던 반비례식 중에 왜 이거 있었죠? X, Y는 A. 이게 그 말이에요. 반비례 X좌표와 반비례 Y좌표를 곱하면 답이 항상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좌표랑 여기 있는 Y좌표를 곱한 값이나 여기 있는 X좌표랑 여기 있는 Y좌표를 곱한 값이나 여기 있는 X좌표나 여기 있는 Y좌표를 곱한 값이나 여기 있는 X좌표나 여기 있는 Y좌표를 곱한 값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0.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0.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4A. 얘네들 곱하면 20B인데 결론은 마이너스 4A도 20이 돼야 되고 20B도 20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20.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0을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5가 되겠네요. 여기는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0을 20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B값에서 A값을 빼세요. B값 마이너스 1 빼기 A값 5를 빼는 거니까요. 얼마죠? 마이너스 6. 이게 쉬운 풀입니다. 이해합니까? 태기 왜? 아, 그래서 마이너스. 아, 빼기를 잘못했니? 네. 아, 마이너스, 아니, 4가 나왔어. 어? 4가 나왔어. 아, 왜? 사가 다. A랑 B를 바꿔서. 아, 잘 뺐구나. 괜찮아. 네, 다음부터 문제 잘 읽으면 돼. 이게 쉬운 풀이고요. 좀 더 좋은 풀이란 얘기는 좋다는 표현보다는 정석적인 풀이. 학교 시험장 가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는 지금 풀이 오히려 더 좋은 풀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줄여주는 그 짧게 간단하게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풀이니까. 근데 이제 좀 논리적으로 약간 멋져 보이고 수학적으로 좀 그럴싸해 보이는 정석적 풀이를 보자면 반비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을 먼저 세워요.
y는 x의 반비례합니다. x분의 a입니다. 식 쓰고 그다음 나와 있는 점,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보다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얘를 먼저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y좌표에 4를 대입하고 x좌표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a값. a값 구하려면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2잖아요. a를 구하려면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곱합니다. 양변에. 그럼 얘는 지워지고 a는 마이너스 20. 그럼 이제 식이 완성돼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20. 쓰고 나머지 이 x값, 이 y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y에 마이너스 4, x에 a를 대입하고. 이거 풀란 얘기인데 보통 이게 분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얘랑 얘랑 뭐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리 바꿔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리 바꿔도 돼요. 그럼 a가 1이 가고 마이너스 4분의 20 해도 풀이는 괜찮다는 얘기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5라는 a 값이 나오고 그 마이너스 20 아니에요? 여기 20이죠. 아니요. 아까 마이너스 20은 얘네를 곱해서 나온다고 했고 여기는 그냥 대입한 거예요. x, y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아니 여기 x, y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썼구나. 네, 미안해요. 난 이걸 대입한 줄 알았네. 미안합니다. 그 답은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얘를 대입하죠? 그럼 y에 b를 대입하고 x에 20을 대입하고 분자는 마이너스 20. 이게 약분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계산. b에서 a를 빼면 정답은 마이너스 6. 네. 이게 좀 더 정석적 풀이고요.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또 반비례한다 말이 있네요. 반비례한다. 부피가 9, 기체 압력이 2일 때 부피 3이면 기체 압력값을 구하셔.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반비례할 때는 뭔가 x값 하나와 y값 하나 짝져지는 걸 곱한 값은 다른 x, y를 곱한 값과 같죠? 이 부피를 만약 얘는 x를 본다면 기체 압력을 y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9 곱하기 2한 값이나 이쪽 부피값 3 곱하기 이쪽 압력값을 모르니까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얘네들이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비례니까 얘네들이 곱한 값이나 얘네들이 곱한 값이나 같을 거라는 얘기죠. 3 약분시켜. 1. 여기 3 남죠? 그럼 네모는 6이네요. 기체 압력은 6기압이 된다. 됐습니까? 네. 괜찮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식으로 푼다면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우리가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 쓰면 보통 y는 x분의 a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를 y로 보세요. 말 그대로 부피는 y는 압력에 x에, 그럼 이런 관계식 써진다는 얘기죠. 부피를 y로 보고 압력을 x로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써지니 그 관계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부피가 9, y가 9. 그때 압력 2. 따라서 a는 양변에 2를 곱하면 18. 그럼 관계식 y는 x분의 18. 근데 남은 건 부피가 3일 때, y값이 3일 때 기체 압력을 구하라. x값을 구하라. y에 3 집어넣었죠? x분의 18. 얘랑 얘랑은 아까 얘기했지만 문자가 분모 있을 때는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x는 3분의 18. 약분하면 6. 그래서 기압은 6기압이 된다. 이게 좀 정확한 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만약 저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렵게 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반비례한다만 나왔으니 부피랑 기압이 짝지어지고 이쪽 부피랑 기압이 짝지어질 테니 짝지어지는 두 개를 곱한 값과 이렇게 짝지어진 두 개를 곱한 값은 같을 거다. 가볍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일단 반비례 그래프 그려야 돼요. 무엇을 지나지 않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무슨 곡선? 쌍곡선이죠. 그리고 그리는 방향에 따라 두 개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분자값이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네요. 0보다 크죠? 그럼 몇 사와 몇 사를 지나도록? 네, 1사와 3사를 지나는 쌍곡선. 이렇게 X축, Y축이 점점점 붙어가는 이렇게 대칭 형태의 이렇게 쌍곡선을 그리시면 돼요.
네, 그려놓고 봅시다. 1번 원점을 지난다. 말도 안 된다. 5,5를 지난다. 5,5를 지나는지는 대입해보면 알겠죠? y에 5를 집어넣고 x에 5를 집어넣어서 이 식이 3이 되면 지나는 거잖아요. y에 5, x에 여기다 5, 분자는 10.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지나는 점이 아니겠네요. 2, 4와 4, 4를 지난다. 그럴 리 없다. 네, 1, 4와 3, 4를 지나는 거죠? 틀렸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x가 양의 방향일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양이라는 얘기는 x가 양인 거는 원점의 오른쪽을 말하죠. 이게 x가 양인 상황이잖아요. x가 0보다 큰 상황. 그럼 그때 대응되는 그래프는 여기 있죠? x 양일 때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니까 오른쪽 위로 가나요? 오른쪽 아래로 가나요? 아래.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y는 감소한다. 아래로 하니까 감소. 맞는 말인데? 이게 답이네요. 그럼 5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2번은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뜻은 원점의 왼쪽.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럼 그때 짝지어지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네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아래 x가 증가할 때 아래 y는 감소한다. 아, 얘는 그래프가 x가 0보다 큰 방향이나 x가 0보다 작은 방향이든 그래프 자체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 형태가 되는데 여기 증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틀렸다. 감소가 맞는 말이다. 이 그래프는 전체 다 감소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에서 분자값인 a의 절대값은 숫자의 부호는 안 보겠다는 얘기죠. 크기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뭐 하죠? 좌표축 혹은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약간 퍼지는 느낌이죠. 퍼진다. 퍼져간다.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 게 지금 x분의 3이고 바깥에 있는 게 x분의 a라는 얘기는 a의 절대값이 3의 절대값보다는 크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둘 다 양수 아닌가요? 그러면 1, 4와 3, 4를 지나잖아. 그럼 당연히 a 값은 양수일 텐데 a가 양수인데 양수 a가 절대값 3보다 크다는 뜻은 a가 3보다 크다는 뜻이죠. 양수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양수는 큰 값이잖아요. 그럼 저 중에 a가 3보다 큰 것, 범위를 찾는 거네요. 범위는 몇 번? 네, 5번이 정답이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가 선생님이라도 생각해봐. 정비례 하나 딸랑 내는 것, 반비례 하나 딸랑 내는 것, 아니면 정비례 같이 섞어내는 것 중에 어떤 거 내고 싶니? 섞어내는 게 좋아. 그러면 이 문제를 내면 정비례, 반비례가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얘가 정비례와 반비례를 각각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좋은 문제죠. 내기 좀 편한. 근데 어쨌든 그래프가 두 개 그려지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이걸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학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제일 먼저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가 고민이 돼요. 근데 그것만 만약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점피가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저 점피는 그렇지, 정비례 위에도 있는 점이고 반비례 위에도 있는 점이기 때문에 둘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도 대입이 되고 이쪽으로도 대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피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고마운 거는 점피에 누구 좌표가 나와 있죠? y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x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어쨌든 대입할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위에다 대입할까? 아래다 대입할까? 위가 낫겠죠. 아래는 모르잖아. 일단 위에다가 x에 뭘 대입해보자? 죄송해요. y에 뭘 대입해보자? 4를 일단 대입해보자. x를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겠네요. 양변 2로 나누면 x는 2가 나오죠? 2,4구나.
이 점의 좌표가 알고 보니 여기가 2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2,4는 위에도 대입 가능하지만 아래도 대입 가능하잖아. 이 자리에 대입하면 겁니다. y에 4를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면 a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할 필요가 있겠죠? 지워지고 a는 8. 그거 봐, 쉽잖아. 포인트가 정확히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에 이렇게 명확하거든. 점피를 찾자. 상식적으로 점피를 찾는데 식 두 개인데 반비례는 대입하기 부담스럽네? 정비례 대입해서 몰랐던 점의 x좌표를 찾자. 그리고 점의 x좌표, 점의 y좌표 다 나오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식에다 대입해서 반비례식을 구한다.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때 A, B, C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근데 사실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A가 양인지 봐봐.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A가 양이면 이렇게 진행하겠죠. 직선이. 근데 A가 음이면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야?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반비례도 모르겠어요. B가 양이면 이렇게, 음이면 이렇게. 아이, 다 모르겠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개념만 이해해보면 만약 정비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반비례가 이렇게 지나가면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당연히 반비례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정비례가 이쪽으로 지나가요. 2, 4, 4, 4. 그럼 반비례도 이쪽으로 지나가야겠죠?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6,3이면 몇 사분면점이죠? 1사분면이에요. 이 1사분면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이거는 아니네 그러면. 그림이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해하자면 이거는 안 되고 이 형태의 그림이겠구나. 그럼 여기 있는 점이 1사분면. 이거 알겠다. 몇 컴마면? 6,3. 그럼 이 점이네. 이 점이 저기 있는 C,-3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비례식은 y는 ax.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b. 여기 있는 이 6,3은 정비례도 대입이 가능하고 반비례도 대입이 가능하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둘 다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대입하면 y에다 3, x에다 6 대입하면 x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a 곱하기 6, 6a가 되죠. 양쪽 6으로 나눠야 이제 a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약분되고 a는 2분의 1이에요. a 값 구해줬고요. 이번 또 여기다 대입합니다. x에 6, y에 3 이렇게. b값 구하려면 여기다 6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6 곱합니다. 지워버리고 b는 3, 6, 18. 그럼 A값, B값 구해줘. 근데 C값 찾아야 돼요. C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점이죠. 아까 말했지만 이 점은 정비례와 반비례 동시에 지나잖아. 쟤도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는데 아무데나 대입하려면 식이 좀 더 나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대입해서 C값 찾으려면 식이 있어야 되잖아. 식을 두 개나 다 구해놨어요 우리가. 네? 그냥 마이너스 6 아니에요? 일단 마지막 이제 설명까지.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y는 a 자리 되네 2분의 1x. 아래 있는 식에다가 y는 x분의 18. 말했지만 여기 있는 이 점은 정비례 반비례 모두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럼 대입하기 편한 지점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밑에 거? 근데 밑에 거는 밑에 거? 밑에 거 보세요. y에 마이너스 3, x에 c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자리 바뀌죠? C는 마이너스 3분의 18 약분하면 마이너스 6. 이제 다 구해졌어요. A, B 빼기 C는 A 2분의 1 곱하기 B 18 빼기 C 조심해라.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9.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정답 15. 이렇게 됩니다. 3이 왜 나오죠? 저거 6 플러스로 올라가서. 9에서 계산을 왜 자꾸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런 문제 같은 거 과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게 정비례랑 반비례랑 같이 섞여 있는 거면은 한 그래프 자료를 구했으면
네, 맞아요. 지금 선생님 풀어드린 거는 식에 맞게 풀어드린 거고, 잠깐 그때그때 필요한 짤막짤막한 약간의 요령이나 좀 짧은 풀이는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정석적으로 풀어드린 거고, 그러면 가장 쉬운 방식을 찾아봅시다. 시험장에서 만약 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럼 가장 쉬운 방식. 첫 번째, A값은 정비례에서 구할 수 있죠? 정비례에서 X 앞에 있는 개수 A를 구하는 방식은 X 좌표분의 Y 좌표한다. X분의 Y 한다.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근데 이건 안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 거. X분의 Y 한다. 약분하면 2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저 B는 반비례에서 나오는 값이죠. 반비례에서 저 B값, 분자값 구하려면 X 좌표와 Y 좌표를 곱하라 배우지 않았나요? X, Y는 숫자. 기억해요? 네. 여기다 집어넣어보세요. X 앞에 얼마? 나와 있는 거를. 어차피 두 점을 다 지나니까 둘 다 아무나 괜찮으니까 6 곱하기 3, 18. A, B 구해줬죠? C만 찾으면 되잖아. C.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6 곱하기 3한 값이나 C 곱하기 마이너스 3한 값이나 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반비례 있는 점이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남고 마이너스 C가 6인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6. 여기 집어넣어요. 2분의 1 곱하기 B 18 빼기 마이너스 6. 정답은 15. 이게 제일 쉬운 풀이겠죠. 대입만 끝나는 문제. 그래서 말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러고 딱 넘어가 버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문제, 특히 이게 점이 양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잘만 이용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 들을 때만 하고 넘어가고 집에 복습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문제 풀려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이거 뭐 좀 쉽게 푸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또 어렵게 풀거나 또 못 풀어요, 모르겠어요 라는 소리 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계속 반복이야. 그럼 또 선생님 설명할 때는 야 이거 설명해 줬잖아 저번에. 그랬나요? 이번에는 까먹지 마라? 네. 근데 또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질문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약간 서로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식 설명드렸으면 좀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 자꾸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아. 제발. 이 패턴을 잊지 마세요. 저 패턴만 잘 이해해도 정비례 반비례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일일이 대입하지 않아도. 정비례에서 X 앞에 있는 숫자 구하는 방식은 X 좌표분의 Y 좌표. 물론 얘는 짝지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X 좌표, 여기가 Y 좌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짝지어져 있는 X분의 Y 하면 빨리 A를 구할 수 있고 반비례 위에 있는 숫자를 구하는 방식은 짝지어지는 X, Y를 곱하면 되고 그래서 구한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점이 나오면 정비례일 때는 이 방식을 또 쓰면 되고 반비례일 때는 이 방식을 또 쓰면 되고 근데 이 점은 정비례, 반비례 다 있으니까 둘 다 써도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이 방식을 써서 C값 구했잖아요? 위에 있는 방식을 써서 C값 구해도 돼요. 여기 X분의 Y한 값이나 이건 정비례, 둘 다 정비례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X분의 Y한 값이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3C의 값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8 따라 C값은 똑같아요. 답은 약간 풀이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익혀서 풀 때마다 하지 말고 한번 이제 됐으면 집에 와서 복습을 통해서 저런 것들을 잘 익혀두면 풀이가 굉장히 쉽대. 그러니까 오늘 이참에 집에 한번 꼭 복습해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저렇게 좀 간단하게 빨리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고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X축에 내린 여기 지금 점 P가 여기 놓여 있는데 이 점에서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는 얘기죠. 만나는 점에다 Q를 뒀어요. 이 점이 8,0이랍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림 어렵다고 복잡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려운 공식이 아니잖아요.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 밑변 뭘로 보면 되죠? 선분 OQ 곱하기 높이는 선분 PQ로 보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OQ의 길이는 8. 근데 PQ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이걸 써먹으라는 얘기잖아요. X 좌표가 8일 때 그때 Y 좌표를 구해보면 전피의 Y 좌표를 구해보면 그다음 8 집어넣어보세요. 4분의 3 곱하기 X에다 8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은 약분되고 6이 되죠? 이 점이 8,6이잖아.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이 아니에요? 이만큼이 6이면 이만큼도 6이겠죠. 약분하면 4, 4, 6, 24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네, 구하라는 대로 잘 구하면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가 아니야. 힌트가 너무 어떻게 보면 얘도 굉장히 명확하게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거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찍고 X축, Y축으로 수선 내려서 이렇게 사각형 그리면 이 사각형 넓이는 항상 뭐랑 같다? 이 분자에 있는 14랑 같다. 그렇지. 어떤 점은 C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직사각형 모양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이 사각형의 넓이는 14가 된다. 정답은 보나마나 3번이다. 좀 외울 수도 있는 문제죠. 자, 1265번으로 갑시다. 일사분면이니까 두 개 다 양수잖아. 얘가 27. 왜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이걸 처음 설명한 게 아닌데 이거는 그때 한번 설명했었어요. 봐. 여기 점 C에 X좌표를 몰라서 그냥 X좌표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합시다. Y좌표 몰라서 그냥 Y라고 합시다. 그럼 점 C X좌표가 X면 점 B X좌표도 X겠죠. 얘는 X, 0. 점 C의 Y좌표가 Y면 점 A의 Y좌표도 Y겠죠? 얘는 0, Y.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가로가 되고 얘가 세로가 되죠.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누구랑 같죠? 점 C X좌표. 세로는 점 C의 Y좌표. 반비례잖아. 반비례인데 X 곱하기 Y라는 얘기는 뭐 구하라는 얘기죠? 분자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는 결론은 점 C의 X좌표, 점 C의 Y좌표를 곱한 값과 같다 보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항상 분자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바뀌어도 점 C가 여기 있진 않아요. 여기 있어요. 이번엔 점 C가 이리 갔어. 그럼 점 C에서 X축으로 수선 내리고 Y축으로 수선 내려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이 넓이 얼마일까요? 14라고요. 여기다가 점 찍었어요.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거 수선 내려요. 그리고 직사각형 만들었어. 이 넓이 얼마일까요? 14라고. 변하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억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만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이렇게 반비례를 2, 4와 4, 4에다 그려놔요. 그리고 여기다 점을 찍어. 이 점에서 X축, Y축으로 수선 내려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요. 근데 이 관계식을 봤더니 Y는 X분의 마이너스 14예요. 그럼 이 넓이는 마이너스 14예요?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때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돼요. 됐죠? 그래서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지금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여기 사각형 넓이를 S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 반비례 위에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또 X, Y 수선 내려서 여기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더하시죠. 그러면 이 넓이 얼마라고요? 14. 이 넓이 얼마예요? 14. 둘을 더하면 그럼 만약 문제가 바뀌었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때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여기 C1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C2가 있고 여기 C3 있고 C4가 있고 C5가 있어요. 각각 C1에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직사각형 넓이를 S1, C2에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S2 이렇게 해서 S1 플러스 S2 플러스 S3 플러스 S4 플러스 S5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14가 몇 번이에요? 5번. 정답은 70 이렇게 돼요. 아셨죠? 너무 뻔한 문제야 이거는. 자, 이 문제.
이 문제만 하고 이제 가야 된다 그러죠. 지금 4시 반이라 이거만 하고 갑시다. 자, 이 두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이것도 이제 뻔한 문제예요. 여기 6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X좌표 있으니까 X좌표, 여기 점의 X좌표 6, 점 B X좌표 6,로 가겠죠. 둘 다. 근데 점 A의 Y좌표는 그럼 얼마예요? 6이죠. 이 X, Y 똑같잖아. 그럼 점 B의 Y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다 6 대입해보면 약분하면 얼마 남죠? 마이너스 3이 남죠.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랍니다. 삼각형 넓이는 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높이 필요한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이걸로 봅시다. 밑변이 얼마인가요? 그렇지, 9죠. 이거 위로 6칸 아래로 3칸이잖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9. 그다음 높이는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요만큼 길인데 요만큼 길이는 얼마라고 돼 있죠? 6이라고 써져 있네요. 약분하면 3 나왔고 3, 9, 27. 그거 봐. 많이 어렵지 않아. 그냥 생긴 것만 좀 무섭게 생겼지 막상 해보면 많이 어렵지 않아요. 1번 길이가 10cm인 양초에서 X만큼 타고 남은 양초의 길이. 양초를 그리기가 어렵잖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요만큼의 이렇게 양초가 있다 칩시다. 뭐 이런 그림은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양초 이렇게 있었어요. 불 들어오고. 근데 전체 길이가 10에 보통 양초 길이 잴 때 불 길이 재진 않지? 양초 길이만 재는 거니까 여기를 10으로 봅시다. 근데 양초에서 Xcm가 탔어. 계속 불을 켜다 보니까 이만큼이 탔어요. 여기 X만큼 탔어. 남아있는 길이, 이 길이를 Y라고 쓴답니다. 그럼 Y, 남아있는 길이는 뭐 빼기 뭐? X 80. 강의 꼭 듣고. 10 빼기 X 아닌가요? 네. 네. 이거 못 알아들 만한 내용 아니죠. 반비례입니까? 그럴 리가. 그 다음 하루 24시간 중 낮의 길이 X, 밤의 길이 Y. 이거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를 합치면 24시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3번 한 장에 500원인 엽서 X장의 가격. 봐봐. 한 장에 500원이야. 그럼 한 장 있으면 500 곱하기 1이 가격이죠. 두 장 있으면 500 곱하기 2. 그럼 X장 있으면 500 곱하기 X. 그게 가격. 무슨 비례? 정비례. 이게 반비례 찾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럼 답은 다 나왔네? 답이 두 개인데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4번, 5번이 정답이겠구나. 보나마나. 다음에 4번 봅시다. 넓이가 20인 직사각형. 그림 그려야죠. 딱 봐봐. 직사각형 나왔잖아. 아, 그림 그리자. 직사각형. 넓이는 안에다 쓸게요. 20. 가로를 X, 세로를 Y. 관계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 20. 이게 무슨 비례예요? 딱 반비례잖아요. 아니에요. 반비례는 Y는 X분의 숫자 아니면 X 곱하기 Y가 숫자. 이런 꼴일 때가 반비례라고 그랬잖아요. 딱 이 꼴이죠. X 곱하기 Y가 숫자. 반비례. 네, 4번 맞는다. 5번 거리 속력 시간이니까 빨리 눈치껏 이거를 표시해야 되겠죠. 거리 속력 시간 이거. 그리고 이제 시간을 봐야 돼요. 시간이 Y로 되어 있네요. 아니 이 Y를 봐야 돼요. Y를 봐야 되는데 Y가 시간이죠. 그럼 미리 이 식을 써야 되죠.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구나. 빈칸 메워요. 시간자리 대신에 Y를 쓰고 속력자리 대신에 X를 쓰고 거리는 5km 이렇게. 네, 반비례 맞네요. X분의 숫자. 정답은 4번, 5번이 정답이다. 자,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직선 L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그래프가 직선 L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정비례는 Y는 AX꼴로 써지는데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치? 아니 개념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적용을 Y축에 가깝잖아요. 그럼 직선
직선 L보다 y는 마이너스 2x가 좀 더 y축에 가깝기 때문에 직선 L의 식을, 이것도 정비례니까 y는 ax로 본다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여기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뜻이지. 절대값이 크니까 더 y축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더, 커요. 아니에요. 음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누가 더 크죠? 4. 이쪽이 절대값 더 크지? 네. 근데 실제로 절대값 벗겨내면 누가 더 커요? 숫자는. 이쪽이 크잖아. 이해됐냐? 그럼 얘도 이 A가 분명히 음수인 건 확실하잖아. 그럼 2, 4와 4, 4를 지나가니까. 그럼 얘 절대값 벗겨내면 이쪽으로 부등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음수일 때는 절대값 벗겨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럼 결론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큰 숫자인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요?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앞에 붙어 있어야 돼. 3번.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2, 4와 4, 4를 지나잖아. 그럼 양수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답이 아닌 거죠. 얘는 1, 4와 3, 4를 지나니까. 누구죠? 1번. 자, 누가 답이에요? 1번. 1번이 답이죠. 봐봐. 여기 A 값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고 얘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적용해 보세요. 1번.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맞아요? 네. 맞잖아. 2번.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맞아요? 이건 안 맞잖아. 마이너스가 더 크잖아요. 3번. A가 만약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정답이죠. 3번 맞았는데. 다 맞았는데 이해를 잘 못했죠. 네.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그냥 자세히 구했는데. 이번에는 이해를 확실히 하신 거 맞아요? 박사라 씨? 아직도 헷갈려요? 학교 시험장에서 만약에 나왔다 칩시다. 헷갈렸어 내가. 아 그때 어떻게 하지? 나 좀 솔직히 헷갈려 이거를. 그러면 답이 아닌 것부터 빼내세요. 직선 L을 찾는 거잖아요. 2, 4와 4, 4를 지나네? 그럼 직선 L을 어쨌든 얘도 정비례니까 y는 ax꼴로 써질 텐데 2, 4와 4, 4를 지난 거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작은 무슨 수를? 음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양수는 지워야 돼요. 4번 답 아니고 5번 답이 아니야. 그럼 이제 1, 2, 3번 중에 답을 찾는 거예요. 만약 아까 말한 거꾸로 3번이 답이라면 직선 L이 3번이었다면 y는 마이너스 2x고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3x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y축에 가깝지 할 때는 절대값을 찾아야 되죠. 얘 절대값과 얘 절대값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뜻은 얘가 y축에 더 가까워야 돼요. 달리 말하면 L이 얘보다 더 y축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야. 가까워? 아니잖아.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눈치껏. 절대값이 지금은 큰 게 아니고 오히려 절대값이 작은 걸 찾으라는 뜻이구나.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이 얘도 크니까 안 되겠네. 답은 이거겠네. 하고 조금씩 답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 마이너스 저 그래프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이 작아야죠. 작아야 돼요. 근데 그래야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깝잖아. 근데 지금 직선 L은 y축에 가까운 게 아니고 x축에 가깝잖아요. x축에 가까우려면 절대값이 작아야죠. 그죠? 이거 y축에 가까울 때는 절대값이 크다. x축에 가까우면 절대값이 작다. 따라서 L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작은 음수를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작은 음수. 그럼 여기 양수는 답이 안 되고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씌웠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 절대값이. 아, 얘는 커지고 얘도 커지고 아, 얘가 답이구나. 이렇게. 써져 있네요. 중요한 거 봐요. 별인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공항으로 갈 때 시속 75km로 가면 2시간이 걸린답니다. 시속 Xkm로 가면 Y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일단 관계식을 구하라. 거리 속력 시간 문제니까 얘도 이 동그라미 필요하죠. 거리, 속력, 시간. 여기다 빈칸을 메꾸면 됩니다. 빈칸. 시속 Xkm. 아, 속력은 X로 표현되어 있네요. Y시간. 아, 시간은 Y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거죠. 거리가 안 나와 있는데? 거리? 75. 이거를 거리로 잡자니 앞에 뭐가 써져 있죠? 시속 75. 이건 속력이잖아요. 얘는 속력. 얘는 시간. 아,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지 않나요? 결론은 75랑 2를 곱하면 총 거리 150km. 결론은 자동차 타고 공항까지 가는데 150km의 거리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됐네요. x 곱하기 y는 150. 반비례죠. 근데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y는 하고 쓰는 게 좋으니까 y는 하게 되면 이 x가 분모로 내려갈 테니까 x분의 150. 이렇게 반비례식이니까. 자, 남은 건 시속 90km로 갈 때 공항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봐봐. 이게 여러분이 아직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누굴 뜻하는 거며 얘가 누굴 뜻하는지를 아직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세요. 우리는 관계식을 구해냈기 때문에 이제 x, y에 숫자를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x는 뭐였죠? 이 x는 속력이에요. 이 y는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나오면 y에 대입하고 속력 나오면 x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와 있나요? 속력이 나와 있네요. x값에 90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구하라? 아, 그때 y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속력 90분의 150 하게 되면 그때 시간 y가 나온다. 약분하고 이거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5시간. 3분의 5시간. 3분의 5시간 뭐라고 써야 돼요? 저렇게 쓰면 됩니다. 3분의 5라고. 저렇게 쓰면 돼요. 네, 뭐 몇 시간 몇 분에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문제가 다음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입니까? 그러면 굳이 만약 그런 쓰라면 얘는 1과 3분의 2죠. 1 플러스 3분의 2인데 이걸 60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20 곱하고 얘 20 곱하면 1 플러스 60분의 40이라 결론 얘가 1시간 40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몇 시간 몇 분입니까? 말하면 이렇게 바꿔 써야 되겠지만 그냥 시간만 구하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3분의 5시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